6.25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나오는 그 미아리 고개입니다. 이 미아리 고개가 옛날에는 의정부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차가 뭐 달구지라도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뭐냐면은 이승만이 6.25가 나니까 이제 바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한강다리를 폭발을 시켜요. 한강다리를 6월 27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폭발시킵니다. 다 튀었지. 그래서 그 피난하던 사람들 많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다리가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인도교. 남쪽으로 가려면은 배를 이용해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북한의 인민군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퇴할 때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갑니다. 이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요즘 맨날 걸어다니면서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것들인데, 전쟁 불사론을 외치는 이런 박바들에 대한 그런 감회도 새롭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승만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이 도망을 2번 갔다는 거 모르죠? 그게 미아리 고개가 뚫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발라가지고 대전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대구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때 걸린 시간이 12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 이제 수행했던 사람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갑니다. 다시 대전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녹음을 해요, 이승만이가. 녹음을 하면서 서울은 무사하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이제랄 하는 방송을 해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방송하고 이제랄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위에 평택 쪽이 또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어디로 튀느냐면 이번에는 목포로 도망가요. 그게 전주를 통해 가지고 목포로 도망가가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걸린 시간이 32시간인데 아까 처음 도망갈 때의 18시간하고 도망갈 때 32시간 동안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서 도망갑니다. 이게 국가 6.25 사태 때 대통령이 박근혜 7시간 없어가지고 저지를 했잖아요. 이승만이는 무려 48시간이 실종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승만 도망갔다는 얘기는 다들 아는데, 대부분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대구 갔다가 다시 대전 온 건 아는데, 대전에서 또 튄 걸 잘 모르더라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죠? 네. 두 번째 도망갈 때는 대전으로 도망가요. 그때 이제 평택이 뚫렸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번에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주로 튀었다가, 또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전주로 도망을 갔는데 평택이 아직 안 뚫렸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그 예관이 성남장인가 문장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여자였어요. 이승만이 돌아오니까 방을 안 줍니다. 야, 이 개새끼 하면서.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승만이 전주로 튀었다가, 이제 대구 간 거 말고 두 번째, 전주로 튀었다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을 때, 대전에 말하자면은 그 임시 숙소죠. 네네. 숙소 주인이 여관이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이승만을 문전박대를 합니다. 너 도망갈 때 몰래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또 들어오느냐, 끼어 들어오느냐. 그때 바로 연병안에 뭐 그런 거였겠네요. 그렇죠. 진짜 연병안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튈 때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쭉 목포로 튀어가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이런 사연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그 미아리 고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이제 흘렸던 거죠. 늘 이제 저는 뭐 매일 걸어 다니니까 미아리 고개를 맨날 넘어가거든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참 진짜 이 우리 사회에 그 최병덕이가 이제 그 참모총장 할 때거든요. 다 이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입니다. 독립군들이 이 새로운 나라의 국군에게 여직에 중용이 못 되고, 물론 독립군 출신들도 일부 이제 저기 임명은 됩니다만은 주류가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출신들이 잡아요.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여성 반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남로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가지 자른 게 아니라 사형당하기 직전에 살아났던 것도, 그렇죠. 그때 당시 국군의 주류가 일본 육사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삽니다. 그때 끌려갔던 분들의 가족들은 납북자, 월북자 가족이라 해갖고 평생
그렇죠. 연주자들 고생하고 치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박근혜를 빨갱이고 지지하고 욕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미아리 곡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얻습니다. 큰 교훈이죠. 이거는. 잊고 있었는데 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노래를 그 혼자서 이제 영감쟁이들 다 돼가지고 나도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긋거든요. 근데 그 사연 단장의 미아리곡계라는 건 반야월이라고 하는 영감쟁이가 이제 작사를 했는데 그 노래를 부른 분이 이혜연이라는 여자 가수예요. 예. 근데 이 영감쟁이들은 이제 잘 아는데 이혜연은 그 노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히트를 치니까 단장의 미아리곡계로 히트를 치니까 치과의사 출신의 베니 김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약단을 결성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대히트를 쳐요. 그 바로 김트리오입니다. 김트리오는 지금 60대 이상만 잘 알죠. 나도 모르는데. 연안부두를 히트시킨. 연안부두 부른 김트리오. 김트리오. 그 김트리오가 바로 이혜영과 그 단장의 미아리곡계를 부른 이혜영과 그 남편 치과의사 베니 김이 미국 가가지고 난 아이들이에요? 난 아이들이죠.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위청일이가 하던 그 팀이 부른 연안부두 기억하네요. 자, 아니 뭐 이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이제 한번 해봤는데 뭐 이번에는 별로 크게 호응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수견해주고 좋았고 요즘 대선 국면에서 또 저 돌이켜서 생각해볼 수 있는 얘기죠. 그게 지도자에 따라서 왜 또 그런 일이 당할지 또 알 수 없는 그렇죠. 그 뭐 잃어버린 지도자를 찾아서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죠. 그 선조가 저기 넘버원이지. 예, 저기 선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근대사만 봐도 아니 현대사만 봐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일단 이승만이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죠. 그때 당시에 뭐 6.25 당시 그날 아침에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왔는데 38선에서 그 북한군의 동태를 갖다가 연락하는 연락장교, 책임장교가 김종필이고요. 김종필이 새벽에 북한군이 침공했습니다. 빨리 정군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상사가 나는 그럴 권한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권한을 따지고 있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당시 아까 말씀하신 최병덕한테 그냥 뛰어갔는데 최병덕이 그날 전에 술을 새벽 2시까지 먹어가지고 잠을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우느라고 또 몇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고 뭐 찾으러 갔는데 뭐 누구 어디 갔다는 둥 해가지고 정작 이승만이 북한군 쳐들어왔다는 걸 소리를 들은 게 10시 넘어서 오전 10시 넘어서 새벽 4시에 남침을 했는데 네.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남침 사실을 인정한 게 6시간 내인 오전 10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과 그대로 연상이 되는 거죠. 아무리 무능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일단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거고. 가부간에 혹시 나쁜 결정이라도 빨리 결정해주면 나을 수가 있는 저기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쁜 결정은 느린 결정이라고. 네, 그러니까. 결정 안 하는 게 더 예. 나쁜 거죠. 없는 그렇죠. 결정이 없으면은 그 더 최악이니까요. 예. 그 6.25 때 그런 것뿐만 6.25 때 뭐 인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저는 잠적하는 정치인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 잠적의 또 다른 예로는 손학규 2007년 경선 하다가 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잠적해요. 또 캠퍼스 난리가 난 거예요. 후보가 없어지니까. 어디 갔냐고 찾아가지고 한 3일인가 없어졌어요, 그때. 그때 강원도 안 갔었나? 강원도 갔나? 뭐 아무튼 어디 몰라 또 했던. 들어가가지고 잠적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손학규는 잠적 전문가가 됐죠. 맨날 어디 잠적해 있대. 근데 잠적해 있다는데 맨날 나중에 사진은 찍혀가지고 뭐 수건대기 묻히고 나오고 뭐 농사 짓고 뭐 집 나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잠적을 하던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를 찾기는 좀 힘들죠. 맨날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뭐 또 대표적인 인사가 역시 박근혜고요. 박근혜는 세월호 당시 그날뿐만 아니라 뭐 수시로 없고 뭐 그냥 나타나는 시간 말고는 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뭐 잠적해 있는 시간이니까. 비서실장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랬으니 뭐 할 말. 그것도 국회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 진짜 말 그대로 경호실장은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수준이고. 경호실장도 모르면 경호는 뭐 100%잘 되겠네. 네.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최순실 말하라. 그렇지. 그러고 또 제일 최근에 있었던 잠적 정치인은 역시 김종인이죠. 당연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당헌 당규를 위반한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놔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쑥스러웠는지 미안했는지 또 집구석에 처박혀요 그냥. 와인 마시고 자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소중한 총선 당시에 시간을 갖다가 홀라당 다 날리고. 골든타임을 날리는 데는 잠적이 제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무책임의 대명사들이거든요. 아니 뭐 그냥 왜 나보고 지랄이야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날 찾지 마라는 건데. 니들이 다 처리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도장 찍거나 아니면은 생색 낼 때는 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아니 생생할 때 제일 필요 없어요. 제일 필요 없는 인간이 그런 인간. 그럴 때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해지면 나오고 그래서 생생할 그 때 나오고. 문재인 대표가 저번에 그 적폐청산 하는 네. 공약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뭐 광화문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정 행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오픈하겠다.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분단위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국민들이 뭐 궁금할까봐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시간은 대통령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픈해야 된다. 아무래도 그런 정신이 경호상의 문제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공개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 9.11 같은 경우 터졌을 때 9.11 테러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저기 어마어마한 백서들이 막 발간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네. 뭐 했냐? 그거예요. 대통령은 커맨더 인 치프 군 최고 통수사령관자 사령관 그때 부시도 아마 몇 분인가 네. 뭐 10몇 부시는 분인가 몇 분 때문에 없었다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 몇 분 때문에 진짜 그것도 마이클 무어 사진에 찍혀가지고 17초 동안 멍하게 있는 그 표정 찍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이란 욕은 바가지 먹고 그랬었는데 7시간 동안 국가 비상사태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씻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뭐 세월호는 말하자면은 전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됐던 점에서는 뭐 전쟁과 크게 중요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때도 사라지는데 전쟁 때는 더 사라질 더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 어떡할 네. 거냐 이거야.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안보씨 아들 모철수 씨를 보면은 그런 그 무책임의 그 안철수 박근혜의 아바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끔찍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 안철수가 뭐 잠적은 아닙니다만은 그 잠적에 거의 준하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더 나쁜 예가 안철수의 기자회견 장면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가 자꾸 막 기자들과 소통이 없다. 뭐 질문을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까였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저기 기자회견을 해요. 네.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뭐 그 국민당이 되겠습니다. 등등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씩 가. 그래서 앉아있던 기자들이 질문은 받고 가야죠. 그러니까 씩 쪼개면서 그냥 가. 아니. 그런데 불렀는데 그냥 막 가요. 그 기자들이 다 아니 소통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놓고 아니 그날 기자회견의 주제가 소통이었어. 소통하겠다 해놓고 한 다음에 질문을 받고 가야죠. 그러니까 씩 쪼개고 그냥 도망가. 그러나 박선숙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왜 도망갔냐고 저거 기자들이. 당장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런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몰라 이것도 이제 그 박근혜의 잠적과 좀 다르죠. 양상은 다르지만서도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 거기 나와가지고 뭐 곤란한 질문 받으면은 저기 할 말 없으니까 그런 거 회피한 아니겠습니까? 거군요. 예. 안철수는 반대로 안 궁금한데 막 자기 어디 있다고 알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언제죠?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중요한 때 미국을 이렇게 가버렸는데 뭐 CES 쇼 할 때 예. 우리나라에서 뭐 중요한 일 있을 때였어요. 아 맞아. 네. 예, 뭐였던 것 같다. 예. 미국 가버렸어. 그 웃기는데 미국 가서 이게 CES 취재하러 한국 기자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였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어디 또 알려주는 거야. 그거 왜 알려주는 거야? 궁금하지도 않는데. CES에 가가지고 어디 전자제품 보러 갔지 안철수 보러 갔나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체험하는 거 자기 사진 안철수 체험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넘칠 때도 가끔 있어요. 그 안철수라는 인간이 이제 말하자면은 문재인 다음의 유력한 이제 후보자니까 나름대로 좀 조사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박근혜하고 판박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 모르겠는데 JT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인데 광주 경선에서 불법 동원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예.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당에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선관위에서 이게 고발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불법적인,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 전남도 선관위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 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대, 130명, 그리고 거기에 액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시겠지만, 사실이라면 그동안에 말씀해 오신 새정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요즘 같은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구태적인 것이라는 거죠. 조금 더 상황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다 자세히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더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 동원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물어봐요. 불법 동원은 뭐냐면은 이제 광주 경선에서 뭐 그때 그 국민의당에서 6만 명이 참여했다고 막 온갖 자랑도 다 하고 또 안철수 좋아하는 언론들이 막 크게 써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딱 일부가 걸렸는데 한 130명 정도를 그 동원을 했대요. 그게 독수리 여행제입니다. 예. 승용차에 5명 꽉꽉 채워가지고 130명 하려면은 나누기 5를 해야 되니까 한 26대 정도를 이제 동원을 했죠. 여기에 일당하고 차비조로 23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이 이제 딱 걸려가지고 지금 선관위에 이제 고발이 된 상태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철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 뭐 박탈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없죠. 그러나 도덕성에는 큰 타격이 오는. 당연히 도덕성이 네. 도덕성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손학규가 현장 경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동원 아니면 불가능한 네. 이런 이제 경선 제도를 고집하고 있을 때 손학규가 자기가 동원에 자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손학규가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두 분 다 그렇게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손학규가 이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그래도 지지율을 못 따라간다. 손학규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도 동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동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성 문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누구지? 손학규가 아니고 손석희 이 앵커가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의 답변은 딱 박근혜식이에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네. 그 똑같은 걸 두 번 하고. 네. 아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얘기 안 하고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유체 이탈 내지 유체이탈이죠. 자기 일의 타자화. 그렇죠. 네. 박근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 합법하고 딱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보수표를 끌어와야 한다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리더십과 비전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가만히 있다.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하겠습니다는 좀. 두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랬더니 제 리더십과 비전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더니 가만히. 예, 안철수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박근혜가 왜 아바타냐, 박근혜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박근혜가 가장 탄핵된 제1의 대제가 뭡니까? 뭐 소설에는 제7의 대제라는 소설도 있는데 유명한 소설이죠. 그거와 관계없이 박근혜의 대전에서 제일 가장 큰 대전은 저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통. 이 불통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불통에 대해서는 안철수도 못지 않습니다. 그 금태섭 씨는 예. 결국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이제 안철수하고 결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이 2012년도 안철수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책을 써요. 그 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거기서 쓴 것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안철수 캠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의 부재였다. 라고 써요.
그리고 한때 정치 멘토였던 윤여준 전 장관. 윤여준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멘토 수도 없이 많다 했던 그 바로 윤여준입니다. 안철수는 자신만의 정치 철학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윤여준 멘토 아니다. 그런 놈 수백 명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됐고. 그때 그 2012년도의 핵심이었던 금태섭, 송호창, 최장집 다 떠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절대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떠납니다. 보좌관도 떠납니다. 보좌관도 떠나면서 보좌관은 수시로 떠난다고 예. 들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갈는데요. 예, 뭐 그런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소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점에서는 그야말로 안철수와 박근혜는 판박이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소개해 안철수 주시죠. 전문가답게. 네. 그 사실 그 책의 저자인 금태섭 의원님이랑은 그 예전부터 페이스북을 이제 저는 통해서 그분 이야기를 주로 들어왔었었고. 녹음실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그러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강서을인가 갑인가 그러니까. 뭐, 예. 이쪽 동네 여기에요. 같아요. 그러고 저는 그 양반 옛날 그 정치 입문하기 전에 나온 책들을 다 구매해서 사고 그랬었거든요. 뭐 확신의 함정이나 뭐 또 뭐 재판, 뭐 미국을 바꾼 재판문가, 뭐 아무튼 이런 책들도 다 완독을 하는 나름 그 양반 팬이었어요. 근데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그 난리를 대변인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이.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철수의 수하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확 싫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것도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깠죠. 깠는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하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주소 좀 불러달라고. 아, 이거는 이제 캠프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책 낼 때, 그래서 그 책 한 권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별소리 안 하고 이제 주소 불러드려가 책을 제가 증정본으로 받았어요. 증정본으로 받고 그랬는데, 공짜로 주니까 뭐 받긴 받았습니다만. 공짜로 주면 책 잘 안 읽는데. 예. 그런데, 진짜 사실 말 그대로 안철수 동네 이야기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푹 묵혀뒀다가 최근에 다시 안철수가 뜬다고 그러길래 그럼 이쪽 동네 정보를 한번 수집차 완독을 했습니다. 역시 안철수 전문가답군. 예. 일단 그 책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글을 또 잘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읽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휘리릭 다 읽고, 또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 당시를 보는데, 또 당시 안철수 캠프 상황 실장의 눈으로 본 당시 선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보고 난 다음에 감상은, 역시나 안철수는 이 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고. 예. 이구나. 거고. 그리고, 정말, 당시 그쪽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 논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도 설득이 안 된다. 아니, 난 이런 식으로는 이해되더라고. 그때 뭐, 얼핏, 우리 하수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기자를 만나러 가면은, 네. 뭐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지침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변인으로서는 명확한 지침도 없고, 그게- 그 다음에 이 안철수 자신의 소통도 안 되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만한 소리는 하게 돼요. 그게 진짜 원론 이외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통의 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불통은 안철수가 새정치를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정치가 뭔지 새정치 캠프 내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박근혜의 창조경제를 아무도 몰랐던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죠. 훨씬 더 심하죠. 심하죠. 근데 사실 창조경제는 우리가 까서 그렇지. 네. 그리고 네이밍이 너무 좀 구려서 그렇지.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4차 뭐 혁명이 어쩌고 하는 거에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했잖아요, 저 아직은. 예, 아니, 근데 이제 그때 깠던 거는 창조경제 자체를 깐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니까, 네네. 그럼 창조경제가 뭐냐? 그렇죠, 라고 그렇죠. 물어보면은,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거 다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 점은 똑같죠. 예, 그 점은. 그 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새정치로 갖고 맨날 다른 사람들 다 까고 다니니까 그래 그럼 네 새정치는 뭐냐라고 질문이 한 1000만 번은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꼭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여태까지 얘기한 지가 며칠인데 언제까지 밝힌다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네. 이걸 하는데 욕 그게- 전화에 쳐먹었잖아. 그게 저기서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1.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네. 2. 정당 보조금 축소. 네. 3. 중앙당 축소 내지 폐지. 네. 4. 청와대 이사.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저기 새정치가 뭐다라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안철수가 말한 바 새정치는 그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듣고 나면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새정치예요? 자, 새정치가 이거라는데 이거와 이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을 뿐더러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국가보조를 축소하자는 얘기는 진짜 무식의 그 극치입니다. 그냥 또 정치를 아는 놈인지 모르는 놈인지 모르는 놈이죠. 네. 그냥 돈 아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네. 그 대통령 선거 때 예. 8페이지로 하면 돈 많이 드니까 뭐 6페이지로 줄이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네. 그렇죠. 저 연장선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안철수가 직접 했어요. 왜 줄이자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돈 줄여야지. 그러니까 그 돈을 줄이면 얼마가 되는데 그 돈으로 청년 실업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돈 아끼자는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대변인 또는 뭐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 돈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네. 그 안철수는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바보로 아니까. 그런데 그 금태섭 씨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대변인 하시던 정현순 씨나 이런 분들은 그 나름 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 하니까 계속 말을 빙빙 돌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열이 받아 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안철수의 새정치 공약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를 누가 만들어서 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도 비선이 있구만. 예, 그 책에서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최순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에서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아직도 모른대요. 그러나 뭐 그때도 최순실하고 직접 연관성은 몰랐지만 최순실이라고 아는 사람은 있었지. 그렇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네. 누구라고 하는 시골 뭐는 아니지만 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또 뭐 책에서도 나와요. 나중에 다 시골 의사가 나중에 다 뭐 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시골에서 몇 번 찾아가가지고 뭐 단판도 짓고 등등 했다 그러는데 난 그거 듣고 또 열받더라고. 아니 시골 의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안철수와 관계없다, 손 뗐다, 절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수백 번을 해요. 최순실도 그랬어요. 예, 난 그 얘기를 믿었거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두 눈 동그랗게 듣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진짜 박경철 씨 진짜 어디 그 전에 책 쓴 거 보고 참 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거짓말이 입증된 건 아니지. 거짓말 입증됐죠. 여러모로 다 나왔어요. 예. 그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 공약인데 안철수의 불통은 국민들과의 불통. 새정치가 뭐냐 그러니까 뭔지 지도 모르면서 계속 새정치 거리는 불통이 있었고 둘째로 캠프와 국민들 후보와 국민들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의 언론들에 대해서도 불통. 그냥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질문 안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설사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아니 왜 박경철이 그렇게 비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 드러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딱 잡아떼는데 그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을 데자뷰를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그렇잖아요. 박근혜도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절대 질문 안 받고 그러니까요. 질문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정해진 질문 아니면 안 받고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그러고 언론과만 불통한 게 아니라 제일 골 때리는 건 캠프와 불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책에 나온 사람이 금태섭 씨면은 그 캠프 내 상황실장이고 캠프에서 상황실장은 진짜 다 말 알아야 그대로 돼. 넘버 2예요. 그리고 이 상황실장한테 사람들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실장이 다 상황을 판단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무슨 나오는데 일단 상황실장도 자기 공약을 자기가 모르는 맨날 뒤통수를 만다는 거예요. 아니 안철수가 지금도 자기 공약은 전혀 안 꺼내놓고 문재인을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제라고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도 그러나요? 난 관심이 없어서 아직 파악을 못한 걸로 생각해요. 관심을 가져야 돼. 아무리 의대문이라도. 예, 보긴 보는데요. 어. 계속 그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 파악 못한 건지. 물론 다른 얘기도 하겠지. 그러나 언론에서 써주는 거는 문재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이가 그랬다며. 아니 네 보고 지금 문재인 꺾으라고 누가 얘기하든.